안녕하세요, 한강미입니다. 지난 4월 1일 미국 주식에서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정확히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죠. 4월 1일 2일 마감 기준으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 0.06%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자마자 뉴스에서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엔 항상 증시에 대폭락이 왔었다라는 말인데요.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보자면요. 미국에서 62년 이후 총 7차례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기 침체에 앞서가지고 항상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 즉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역사가 반복될까? 즉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번에도 발생하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과거의 역사를 한번 들춰봤습니다. 우선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몇 번이나 발생했고 그때마다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우선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지난 4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총 4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89년 정도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좀 크게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00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도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8월에 단 하루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있는 이후에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나 폭락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1989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큰 조정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2001년부터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2006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2008년부터 엄청난 주식시장의 폭락, 즉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있었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이후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한 대폭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미국 증시들은 항상 크게 하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88년부터 90년까지 있었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총 1년 3개월 동안 역전이 되었고 제일 역전이 심했을 때는 마이너스 0.45%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1년 7개월 후에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하락률이 S&P 500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21%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회복하는 데는 7개월이 소요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1998년 그리고 2019년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이때의 조정들은 정말 하락폭이 작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말이죠. 2000년과 2006년부터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했었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우선 2000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총 11개월 동안 발생하였고 그때의 최저치는 마이너스 0.49%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 2년 2개월이 지났던 시점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S&P 500 기준으로 이때의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4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과거의 모습을 찾기까지에는 무려 7년이나 걸렸고요. 또한 2006년 발생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1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 마이너스 0.18%가 최저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 S&P 500 기준으로 증시가 무려 마이너스 56% 폭락,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모두 폭락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5년 반이나 걸려서야 주식시장이 복구를 할 수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 이후 평균 1년 10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평균적인 하락률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41%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2년에는 무언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금리차,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금리차를 두 가지를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의 역전과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의 역전이 모두 동일하게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금리차 역전이 항상 같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폭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2022년에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는 역전이 된 반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는 역전은커녕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점점 2%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나는 역전이 되었고
있고 하나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은 지난 코로나19 대폭락기 이후로 발생한 연준의 엄청난 양적 완화 그리고 장기 채권 매수로 인하여 10년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는 현재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차와 2년물 금리차가 아니라 10년물 금리차와 3개월물의 금리차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양적 완화에 의해서 10년물 금리차의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진정한 경기 침체 신호로는 이것보다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를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까 비교했었던 3개월물 금리, 미국 3개월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부터 19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랐던 시기에도 3개월물의 금리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번 3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시작되자 3개월물의 국채금리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3개월물의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못해도 2.0% 그리고 2023년 내년까지는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회의와 연준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빨리 급속도로 높아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3개월물이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결국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될 테고 이 또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처럼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0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하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양호한 상태이나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의 금리차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는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잖아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발생하겠으니까 또 한 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경기 침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자세한 뜻은 장기간의 저조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일로는 우선 영업활동 저하, 상품의 가격 하락, 그리고 감소된 소비자들의 구매력, 실업자 수의 증가, 감소된 구매력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일, 마지막으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재고가 쌓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보통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마련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낮아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됐고 이는 증시의 조정, 심할 때는 폭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 경기 침체가 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고용입니다. 우선 미국의 실업률을 보자면은 지난 4월 1일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실업률이 무려 3.6%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치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완전 고용 상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미국의 평균 시간당 수입,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5.6%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튼튼하고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는 곧 미국의 구매력, 수요가 아직까지 튼튼하다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경기 침체 때는 구매력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은 말 그대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점점 낮아지거나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것은 즉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6.9%,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의 폭이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 차에 역전이 발생한 이후 평균적으로 1년 10개월 이후에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폭락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적어도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는 못해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의 신호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남은 상황, 이런 상태에서 저는 너무나 벌써부터 주식시장의 폭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하게 되기 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으로 인한 조정 또는 폭락이 있기 전까지 미국 증시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이번에도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상승장을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더 나아가 내년 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전략을 만들어 두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죠. 저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표에 대해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증권에 나왔던 표로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S&P 500에 쭉 투자를 했을 때와 S&P 500이 단일 일자 기준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냈던 31일을 제외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정말 극과 극이랄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뺐다가 최고 수익률을 냈던 31일을 놓쳤다면은 지금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남고 보는 것이 먼 미래에 돌이켜봤을 때는 그나마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 시장을 떠나지는 말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폭락,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우리의 돈을 빼는 것은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전략은 마련해 두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총 3가지의 전략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전략을 만드시는 걸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현금 비중을 증대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생겼을 때 이제 제가 주식을 추매를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핵심적인 종목, 오랫동안 믿고 갈 수 있는 종목 몇 개로만 압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버리지 비율, 정확히는 2배짜리, 3배짜리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신용대출이라던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이 좀 섞여 있다면 이 비중을 줄임으로써 1년 또는 더 길게 이를지 모르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 주식시장이 제대로 폭락해가지고 바닥에 왔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 이제 좀 레버리를 써가지고 우리의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과 이에 대한 과거의 기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앞으로의 미래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까지 10개월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리세션은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즐기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우리의 미래가 더 밝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경기 침체의 신호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